모든 기업은 성장과 성공을 꿈꿉니다. 하지만 성공이 오래 지속될 수 있을까요? 과거의 영광에 머무른 기업들은 어느 순간 낙오자로 전락하고 새로운 혁신의 물결은 기존 강자들을 뒤흔들어 놓습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세계적인 경영 그룹 클레이튼 크리스텐슨의 혁신가의 딜레마입니다. 이 책은 어떻게 성공적인 기업이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딜레마에 빠지고 왜 새로운 혁신 기술에 적응하지 못하는지를 예리하게 분석합니다. 여러분 혹시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왜 잘나가던 기업들이 갑자기 몰락하는지, 그리고 새로운 스타트업들이 어떻게 거대한 기업을 무너뜨리는지. 오늘은 이 책을 통해 성공 뒤에 숨겨진 위험과 혁신의 핵심 전략을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때 시장을 지배했던 노키아와 코닥이 왜 사라졌는지 궁금하시지 않나요? 이들은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혁신의 덫에 빠졌다는 겁니다. 클레이튼 크리스텐스는 이 책 혁신가의 딜레마에서 그 이유를 명확히 알려줍니다. 이제 1장에서 시작해 혁신의 본질을 탐구해 봅시다. 1장 성공한 기업이 실패하는 이유. 첫 번째 장에서는 크리스텐슨이 질문을 던집니다. 왜 성공한 기업이 실패하는가? 대부분의 경우 성공한 기업들은 시장의 선두를 지키기 위해 고객의 요구를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선택이 그들에게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키아는 기존 고객의 요구에 집중하며 휴대폰 시장에서 선두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아이폰이 등장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시장, 즉 스마트폰 시장이 열렸습니다. 노키아는 기존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키느라 이 새로운 기술에 적응하지 못한 것이죠. 결론적으로 크리스텐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공은 실패의 씨앗이 될 수 있다. 혁신은 기존의 성공 공식을 뒤집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이죠. 2장 파괴적 기술과 지속적 기술. 2장에서는 혁신의 두 가지 종류가 등장합니다. 파괴적 기술과 지속적 기술입니다. 지속적 기술은 기존 제품을 조금씩 개선하는 기술이고, 파괴적 기술은 완전히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며 기존 기술을 무너뜨리는 기술입니다. 코닥은 필름 카메라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며 시장의 강자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카메라라는 파괴적 기술이 등장하자 코닥은 이 변화를 외면했습니다. 결국 디지털 기술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며 코닥을 몰락시켰죠. 흥미로운 점은 파괴적 기술이 처음에는 낮은 품질과 작은 시장으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 기업들은 이를 무시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기술은 기존 시장을 완전히 뒤엎습니다. 크리스텐스는 이 점에서 파괴적 기술이 초기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3장 성공의 딜레마. 3장에서는 성공의 딜레마가 등장합니다. 성공한 기업들은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기존 기술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자합니다. 하지만 이 선택은 곧 새로운 시장과 기술을 외면하게 만듭니다. 크리스텐스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기존 고객들은 더 나은 품질, 더 많은 기능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기업은 자연스럽게 이를 충족시키는 데 집중하죠. 문제는 새로운 시장에서 등장한 파괴적 기술이 초기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무시하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기업들은 기존 성공 공식을 고수하다가 새로운 경쟁자에게 자리를 내주게 됩니다. 크리스텐스는 이를 혁신가의 딜레마라고 부릅니다. 혁신을 따라가기 위해 기존 성공을 포기해야 하는 딜레마죠. 4장 파괴적 기술의 등장. 4장에서는 파괴적 기술이 어떻게 시장을 뒤흔드는가에 대해 설명합니다. 크리스텐스는 파괴적 기술이 작은 시장에서 시작해 점점 기존 기업을 무너뜨린다고 말합니다. 처음엔 아무도 주목하지 않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강력한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예를 들어 넷플릭스는 처음엔 DVD 대여라는 작은 시장에서 시작했지만 결국 전 세계적인 스트리밍 플랫폼으로 성장하며 블록버스터 같은 기존 강자를 몰락시켰습니다. 파괴적 기술의 핵심은 낮은 품질, 작은 시장에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시장이 결국 더 큰 시장으로 성장하며 기존의 강자들을 밀어내는 겁니다. 크리스텐스는 이 과정을 무시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5장 시장을 창출하는 기술의 힘. 5장은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기술에 대해 다룹니다. 크리스텐스는 혁신은 단순히 기존 시장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것에 있다고 강조합니다. 스마트폰이 등장하기 전 사람들은 단순히 더 나은 휴대폰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애플은 아이폰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시장을 만들었죠. 휴대폰을 단순 통화 도구가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의 중심으로 변모시켰습니다. 크리스텐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새로운 시장은 기존의 성공 공식을 무너뜨린다. 기존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만 집중하면 새로운 기회를 놓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6장 고객과의 관계 속 한계. 6장에서는 기존 고객이 오히려 기업의 혁신을 방해하는 딜레마를 다룹니다. 크리스텐스는 기업이 성공하려면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켜야 하지만 이 요구가 때로는 혁신을 가로막는 한계가 된다고 말합니다.
코닥은 필름 카메라의 품질에 집착하며 기존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 몰두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카메라라는 새로운 기술은 초기 고객들에게는 큰 매력을 느끼지 못하게 했죠. 코닥은 결국 기존 고객의 의견에 묶여 미래 시장을 놓치는 실수를 범했습니다. 기업은 기존 고객의 만족을 넘어서야 합니다. 새로운 시장과 기술의 가능성을 과감히 탐험해야만 혁신의 리더로 설 수 있다는 것이죠. 7장 성공적인 혁신을 위한 조직 설계. 7장은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조직 설계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크리스텐스는 기존 기업들이 혁신에 실패하는 이유 중 하나로 조직의 경직성을 꼽습니다. 구글은 직원들이 자신의 업무 시간 중 20%를 새로운 프로젝트에 쓸 수 있게 했습니다. 이 구조 덕분에 지메일, 구글 뉴스와 같은 혁신적인 제품들이 탄생할 수 있었죠. 크리스텐스는 이러한 유연성과 독립성이 혁신의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기존 조직은 현재 시장을 유지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반면 혁신적인 기술은 독립적인 팀을 통해 기존 조직과 분리된 환경에서 더 잘 발전할 수 있습니다. 크리스텐스는 이를 독립 조직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8장 신시장과 기존 시장 혁신의 선택. 8장에서는 기업이 신시장과 기존 시장 중 어디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라는 딜레마를 다룹니다. 크리스텐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존 시장에 집중하면 단기적으로는 안정적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생존을 위협받을 수 있다. 블랙베리는 기존 비즈니스 고객을 위해 보안과 키보드 품질을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애플은 새로운 시장을 겨냥한 아이폰으로 블랙베리를 넘어섰죠. 크리스텐스는 이를 통해 신시장이 미래의 기회를 창출한다고 강조합니다. 신시장에 집중하면 초기엔 성장이 느려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혁신의 열매는 신시장에서 가장 크게 열립니다. 기업이 이 사실을 간과하면 결국 뒤처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9장 파괴적 혁신의 성공 조건. 9장에서는 파괴적 혁신이 성공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해 다룹니다. 크리스텐스는 세 가지 조건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조건은 작은 시장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기존 대기업들은 큰 시장만을 목표로 하지만 파괴적 혁신은 초기에는 작은 시장에서 시작해 점차 성장합니다. 작은 시장을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비용 구조를 낮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파괴적 혁신은 종종 저렴한 가격으로 시작해 점차 품질을 개선하며 기존 제품을 대체합니다. 이를 위해선 초기 비용 구조를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하죠. 세 번째 조건은 장기적인 비전입니다. 초기에는 성과가 미미할 수 있지만 일관된 투자와 성장 전략이 결국 혁신의 성공을 이끕니다. 테슬라는 초기에는 소수의 전기차 모델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비전과 꾸준한 품질 개선을 통해 이제는 글로벌 리더가 되었죠. 이것이 파괴적 혁신의 완벽한 사례입니다. 10장 기술 변화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 10장은 기술 변화가 기업에 미치는 결정적인 영향을 다룹니다. 크리스텐스는 말합니다. 기술의 변화는 항상 기업의 구조와 의사결정 과정을 재구성한다. 기업이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시장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노키아는 한때 휴대폰 시장의 절대 강자였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 기술 변화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며 빠르게 몰락했죠. 반면 애플은 기술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시장을 재편했습니다. 크리스텐스는 기술 변화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기술 수명주기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기업은 새로운 기술이 초기에 미약해 보이더라도 그 가능성을 인정하고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11장 혁신을 관리하고 극복하는 방법. 마지막 11장은 혁신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기업의 딜레마를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크리스텐스는 혁신 관리를 위해 세 가지 핵심 전략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전략, 작은 시장에서 시작하라. 파괴적 혁신은 작은 시장에서 시작합니다. 기업은 새로운 기술과 시장을 실험할 수 있는 작은 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 공간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빠르게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이어야 하죠. 두 번째 전략, 기존 사업부와 독립적으로 운영하라. 기존 사업부는 현재의 수익을 유지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혁신적인 기술은 전혀 다른 비즈니스 모델을 요구합니다. 이를 위해선 기존 사업부와 독립적인 신사업부를 운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구글의 X 프로젝트는 기존 사업과 독립적으로 운영됩니다. 이곳에서 무인 자동차, 구글 글래스 같은 혁신 기술이 탄생했죠. 세 번째 전략, 장기적인 비전을 가져라. 혁신은 단기적으로는 성과를 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비전과 끈기 있는 투자가 결국 시장을 재편할 수 있습니다. 테슬라의 성공이 그 대표적인 예죠. 혁신가의 딜레마는 단순한 기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책은 기술 변화 속에서 살아남는 기업의 전략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작은 시장에서 시작해 기존 강자를 넘어서는 혁신의 힘을 배웠고 기존 고객의 요구를 넘어서야만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작은 시장과 신기술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선 유연한 조직, 독립된 신사업부, 그리고 장기적인 비전이 필수적입니다. 여러분, 이 영상이 기업 혁신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더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